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하와이 골프 아이언 정복 시리즈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4탄입니다. 자, 4탄에서는 어떤 걸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 아이언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 몸에 반드시 느껴야 되는 그 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손에 힘을 빼고 싶을 땐 골프 스트랩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언을 쳤을 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은 헤드 페이스라고 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헤드 페이스를 많이 움직이면서 대칭의 스윙을 만들어서 공을 똑바로 보내는 거라고 했다면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똑같이 수행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언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공식은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퀘어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느냐, 스윙이 진행이 되는 이 임팩트 존,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이 임팩트 존에서 헤드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 제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백스윙을 처음에 시작할 때 헤드의 모양이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내려올 때도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맞고 나서도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요 임팩트 존에서 계속 스퀘어인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언을 쳤을 때 방향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리고 닫히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몸의 회전이 많아지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충을 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헤드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닫힐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부터 손과 팔의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골반이나 가슴이나 어깨의 회전이 멈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팔과 손이 움직이면서 헤드 페이스도 많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몸의 회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주고 있다면 헤드 페이스는 그대로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백스윙을 시작할 때도 몸의 회전을 계속 주고 있고 치고 나서도 계속 몸의 회전은 끊임없이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언을 스퀘어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야지 여러분들께서 아이언을 정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의 회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몸의 회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몸의 회전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채보다 내가 더 앞섰다라는 얘기예요. 회전에 있어서 몸과 팔과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섰다라는 것이 곧 회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자, 저희가 보통 어드레스를 아이언을 했을 때 손이 헤드보다 앞선 것을 핸드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이 맞는 순간에도 손이 헤드보다 앞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언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다운 블로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 블로우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찍어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쓸어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찍는 거를 저희가 연상하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사실 다운블로우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몸이 선행해서 채를 찍어치기는 했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찍어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랬을 때 오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찍어치면 안 되나 봐 생각을 하고 나오는 보상 동작들 때문에 한 번 더 문제를 겪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언은 쓸어쳐라. 보통 쓸어쳐라고 얘기를 하는 클럽들은 뭐 롱아이언이나 유틸리티나 아니면 우드 같은 클럽들을 쓸어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쓸어침과 같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쓸어침이 우드나 롱아이언 같은 클럽을 쓸어치라는 얘기는 무슨 느낌이냐면 몸이 앞서고 채가 뒤따라오는 느낌은 이 느낌이에요. 근데 헤드가 몸보다 앞서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롱아이언과 우드는 쓰러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헤드가 몸을 앞서면서 쓰러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쓰러치기, 쓰러치기. 근데 아이언에서의 쓰러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쓰러치기는 요겁니다. 몸과 손이 헤드보다 앞선 상태로 쓸어주기. 아이언을 좀만 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치실 수가 있어요. 찍어치기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신다고 했냐면 이렇게 계속 힘이 진행되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다 힘을 팡 끝내버리는 느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뒷땅이 나는 위험도 많고요. 어쩔 때는 잘 맞은 것 같으면서도 높이 떠서 거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확한 샷이 아니고 몸과 손이 앞선 상태에서 쓰러쳐주기. 그래서 이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라고 해서 무조건 공을 찍어서 맞추는 것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몸과 손이 헤드보다 선행을 해서 클럽 페이스가 항상 스퀘어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아이언이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차이를 꼭 구별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걸 구분을 지어서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몸과 손이 앞선 상태로 쓸면서 공을 치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는 뭔가 덕 이런 느낌이었다면 방금은 이런 느낌이죠. 몸에서 느껴졌을 때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는 뭔가 힘을 탁 이렇게 잽을 날리는 것처럼 팡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찍어치려고 했을 때 몸과 손이 앞서서 쓰러치는 느낌을 줬을 때는 계속 뭔가 공을 이렇게 미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이언은 그 미는 느낌이 맞아요. 헤드 페이스가 계속 스퀘어인 상태로 스윙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몸의 회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몸의 회전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채가 계속 후행을 하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스윙이 계속 진행이 되고 변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150m라는 거리가 50m처럼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이 쓰러치려고 하면은 너무 못 찍어치면 어떡하지? 또 너무 롱아인이나 우드처럼 진짜 그냥 쓸어서 다운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과 손이 선행이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쓰러치려고 해도 다운볼로 공이 찍혀 맞게 됩니다. 찍혀서 맞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찍을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라는 공식을 타고 와서 결국에는 회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이언은 다운볼로 쳐야 되는데 그것은 찍어 친다라는 의미보다는 몸과 손이 앞선 상태로 계속 쓰러쳐 줘야 된다. PGA 투어 선수들이 아이언샷을 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선수 지망생들이 웨지샷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스윙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끝나요. 이런 모습들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스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언을 칠 때 저는 이 확고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이 됐을 때는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몸으로 느끼면서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 느낌이 바로 이제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이 왼팔로 이제 잡아당기는 느낌이에요. 이 잡아당기는 스윙은 곧 회전이고, 잡아당기는 스윙은 백스윙에서 만들어 놓은 모습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잡아당기는 느낌을 좀 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 왼팔로만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들 때는 오른팔이 쭉 리드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왼팔로 쓰는 힘의 느낌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 어깨와 가슴과 골반이 회전이 돼야 돼요. 요추, 흉추, 경추가 이제 회전이 돼줘야 되는데, 이때 이 왼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주면서 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면은
이 팔에 의해서 가슴과 이 골반이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왼 팔꿈치 잡아 당겨 와요. 그 다음에 이 왼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옆구리를 씁니다. 쓸어서 이렇게 치킨윙처럼 뒤로 쭉 빠져줘요. 계속 빠져주게 되면은 가슴이 열립니다. 예전에 몸통의 회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연습하면 좋다라고 해서 고무밴드를 잡고서 이렇게 당기는 연습 드릴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다른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동작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왼팔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을 칠 때 이 왼팔꿈치가 내 몸을 쓸어서 이렇게 뒤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공을 칠 때 그렇게 치거든요. 한번 제가 그렇게 쳐볼게요. 자, 여기서 퀴즈. 저는 분명히 제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왼팔꿈치가 뒤로 나가려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보일 거냐면 내 몸과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은 핸드 퍼스트가 돼서 공이 맞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잡아당기려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클럽 헤드가 없이 작대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왼팔이 잡아당겨지는 동작은 곧 회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줄에다가 돌을 달고 돌리려고 하는 이 손에서 이루어지는 구심력처럼 이 팔이 잡아당기는 것도 이 구심력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돌멩이는 이 구심력에 의해서 더 강한 회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원심력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돌멩이가 만약에 없다면 이 줄은 계속 제 손을 따라올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그란 원을 되게 작게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손을 돌리면요. 근데 돌멩이가 달려져 있을 때는 이 돌멩이가 튕겨져 나가려는 힘 때문에 큰 원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제가 잡아당기려고 했을 때 이 클럽 헤드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채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잡아당기려고 해도 나가려는 원심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잡아당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당기는 것은 실제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치퀴닝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거북한 동작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손이 클럽 헤드보다 선행이 돼서 핸드 퍼스트로 공이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느끼면서 샷이 됐을 때는 공의 임팩트도 정확하고요, 방향성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7번 아에 제가 한 170m 정도 보고 있는데 170m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클럽 헤드를 몸보다 먼저 보내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7번 아이언이 180도 나가고 190도 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170을 치려고 쳤는데 그린 뒤로 훌러덩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도 한타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실수입니다. 한 번 더 쳐볼게요. 백스윙 올려서 왼팔 꿈치가 잡아당겨지는 느낌. 제 가슴 보시면 지금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잡아당기는 동작은 몸의 회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요번에 얘기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멀티 슬로프라는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어프로치 레슨 영상 촬영할 때 우연히 사용을 해봤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멀티 슬로프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좀 협찬을 받고 싶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좀 요걸 사용해서 레슨을 하고 싶고 또 방송에서 아이언 정복 시리즈 진행을 할 때 좀 소개를 하면은 레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와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요, 이제 뭐냐면 왼발이 낮은 상황. 이 상황이 사실은 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사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왼발이 낮은 상황. 근데 이거를 잘하면 평지든 어디가 됐든 다 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뒤라고 했을 때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엄한 뒤를 치지 않고 클럽 헤드가 공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헤드가 계속 손보다
앞에 있게 되면요, 이 헤드가 공으로 바로 향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평지에서도 그러면은 다운브로 칠 수 있고 어떤 장디의 상황에서든 공을 바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운딩 나가서 페어웨이에서 공을 치면은 디보트도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디보트가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시작이 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상황은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골프가 어려운 게 내가 조금 못해도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솔직해요. 왼발이 낮은 상황에서 연습을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스윙을 했는지 못했는지, 나의 임팩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헤드가 손보다 뒤로 가는 동작이 있으면, 그리고 다운스윙 때 잡아당기는 동작이 안 된다면 바로 뒷땅이에요. 그래서 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공을 치기가 더 어렵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사용해보지만 되게 크고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께서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스튜디오, 그래도 정말 굉장히 감사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스튜디오 대표님들께서는, 연습장 또 대표님들께서는 요거를 하나씩 다 갖다 놓고 계세요. 그랬을 때 그냥 보고서 아 저런 것도 있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때 아 박프로가 이렇게 왼발이 낮은 상황에서 잘 쳐야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참 진부한 얘기, 내 몸의 각도를 경사도에 맞춘다. 그리고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뒤로 가면 바로 뒷땅입니다. 공을 잘 맞출 수가 없어요.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아당겨서 회전이 돼야 됩니다.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실 때 이 멀티 슬로프가 있거나 아니면 라운딩 가셔서 볼을 칠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 그리고 잡아당기는 느낌을 꼭 기억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세계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요 연습까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멀티 슬로프를 이용해서 또 레슨을 해봤는데요. 요게 이제 꼭 이렇게 왼발이 낮은 상황이 아니고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사지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실 때 이렇게 연습을 또 다양한 각도를 이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골프 연습장 사장님들, 그리고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스튜디오에 이런 거 꼭 하나 좀 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골퍼 몇 명을, 진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연습장이나 스튜디오에 비치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그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오늘 레슨으로 아이언 정보 시리즈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이언에 대한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들로 인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아이언 관련된 영상들은 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언 정보 시리즈를 정리를 하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스윙은 한 가지가 아니다. 드라이버의 스윙이 있고 어프로치 샷의 스윙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클럽들은 그것들이 점점 믹스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 드라이버와 이 웨지샷하고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왜 그런 차이들이 생겨야 하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그거를 쉽게 차이를 두면서 스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